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신학기 준비하느라 지금 2월 막바지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기관을 옮기기도 하고 또 내가 맞지 않았던 새로운 연령을 맡게 되시기도 하고 선생님마다 신학기 준비하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긴 과정으로 강의를 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솔직히 기관에서 혹은 부모님들이 적응을 선생님들도 너무 베테랑으로 잘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올까? 또 애들이 와서 얼마나 울까? 아 울면 진짜 나도 울고 싶은데.' 또 학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때 또 아이들끼리 다투진 않을지 또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내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와서 내가 막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나올까 봐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한 과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떨리거든요. 그래도 어린이집은 원장님과 선생님 또 신규 선생님도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체계 속에서 익숙한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도 새로운 환경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냥 '아 뭐 이러면 잘하겠지. 적응을 잘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 혹은 지금 이 시기에 여기를 보내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 잘하는 일이 맞나?' 하고 굉장히 많이 떨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많이 떨리고 아이도 멋모르고 이 기관을 다녀야 한다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누가 먼저 체계적으로 쪼끔 더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원장님과 선생님이 신학기 적응 프로그램을 쪼끔 더 탄탄히 준비하셔서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학기 적응 기간이 시작이 되죠. 시기가 시작이 되면 미리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는 이러이러한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은 혹은 편안한 복장 혹은 기저귀를 갈아야 할 건 요런 것 좀 챙겨서 뭐 몇 시까지 등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만약에 아이들이 아플 경우에는 꼭 연락을 주세요. 이건 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특히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이 이마저도 공지하는 것마저도 신학기 적응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보일 수 있기 위해선 전문성을 좀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우리 원만의 신학기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우선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은 첫날 와서 선생님 인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엄마 저 잘 놀다 올게요." 인사하고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보면 어른들 보면 인턴도 있고요. 또 대학에 가서도 OT도 있고요. 다양하게 적은 첫 번째 주는 이 사람이 대학생만 해도요. 전공을 선택했을 때 이 과목을 들을 때 정말 어 잘 선택한 선택인가 하기 위해서 수강 변경 시간도 있잖아요. 따로 구간도. 그것처럼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적응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천천히 시작하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뭐든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응 프로그램 어린이집에서 적응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큰 맥락은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이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한테 첫날은 부모님하고 대부분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선생님께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맨 처음에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구성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적응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이 키즈 카페를 가서 처음부터 막 뛰어노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막 뛰어놀 수 있지만 내가 처음 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적응은 단계를 보면 환경에 대한 적응, 그 환경에 대한 적응에는 공간
어린이집이라고 애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와 익숙하지 않은 공간, 우리 집과 뭐가 다르지? 이런 공간에 대한 좀 익숙함이 필요하고요. 또 선생님과 처음 보는 친구들,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의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적응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일과를 좀 적응하겠죠. 일과라는 것은 등원해서 인사하고 자유놀이하고 간식을 먹고 요 일과, 집과는 굉장히 다른 일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일과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그 일과의 적응과 함께 우리가 맞물려서 하는 게 단계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아이는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아이는 일과 적응을 부모님하고 계속 진행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1시간도 떨어져 있고 2시간도 떨어져 있고 오전에 떨어져 있고 낮잠도 좀 자고 떨어지고 이렇게 단계적인 적응 순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날은 대부분 양육자, 보호자, 그게 친정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시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주 양육자와 함께 등원을 해서 첫 적응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정말 선생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아이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 아이가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여기 선생님이야. 여기는 장난감이 있네. 대신 부모님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놀아 주시겠어요? 제가 아이가 조금 더 요 공간이 익숙해지면 제가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달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내가 다가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마저 모르고 '얘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다가가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나하고 익숙하게 잘 노는 아이만 계속 케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왜 우리 애한테는 다가오지 않지? 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하고는 적응하지 않지?' 라고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지금 아이가 저하고 쪼끔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머님께서 와서 대신 놀아 주고 제가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도록 할게요. 요만큼 다가가고 얘기를 만져보고 손을 한번 쓱 쓰다듬었을 때 반응이 없고 좋아하고 선생님이 장난감을 쪼금씩 건네주면 쳐다보고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때 제가 쪼금씩 다가가도록 할게요 어머니. 쪼끔 천천히 가도 쪼끔 이해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1시간 동안 주의 양육장을 지낼 거고요. 그다음에 2 일에서 5일 동안은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이건 연령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적응 강도에 따라서 첫째이고 아직까지 동생이 없는 첫 아이일 경우에는 굉장히 적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해요. 외부에 어 외출도 많지도 않고 혹은 할머니하고 같이 사거나 주위에 친정 식구나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는 아이는 또 적응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환경이나 공간이나 새로운 사람의 적응이 쪼끔 더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 일에서 5 일에는 우리가 거의 보면 거의 3월 한 달 동안은 적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2 일에서 5 일에는 상황에 따라서 쪼금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함께 있거나 요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때 선생님의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걸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히려 가정에서 잘 노는 장난감을 가져와서 좀 놀이해도 좋습니다. 안내를 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런 걸 가져가서 놀아도 되나?" 하면 아이들은 자기 거 장난감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기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다가 다른 친구 장난감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내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놀지만 다른 친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재미있는 곳이구나.' 좀 즐겁게 보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에 있는 장난감을 등하원할 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3월 동안은 쪼끔 이걸 인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서 놀이해도 좋고요. 혹은 적응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한 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표준 보육가정의 3 월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100% 아이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프로그램. 특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적응을 마쳤다면 선생님이 주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해도 전문가가 하지 않는 전문가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린 게 풍선이에요. 풍선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풍선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쪼끔 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부채를 준비해서 부채로 이렇게 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채 불게 할 때 바닥만 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모님이 하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풍선을 날려 보거나 하면 거기 안에 뭐 선생님 밀가루나 콩이나 이런 거 넣어서 쪼물쪼물 한번 만져 보는 거나 바람을 탁 빼 가지고 휘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건 연령에 따라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풍선놀이 하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연령이 선생님이 준비한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한 2 주치 정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샘플을 제가 요렇게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연구소에서 인제 연구원들하고 신입 원화 적응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했는데요. 여기 보면 요 자료는 저희 인제 단톡방에 우리 아이들 단톡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연구소 요 출처 요거 밝히고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응 프로그램의 예시를 조금 여기 들어 놨어요. 자, 1 일차. 1 일차에는 인제 부모님하고 함께 적응하는데 인사하는 거.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정말 부모님하고 그냥 놀다가 지나갈 거예요. 그저 하루 일과가 좀 끝날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가족 사진을 쪼끔 준비해서 교실에 게시하거나 엄마하고 같이 책을 만들기보다 액자 간단한 액자 만들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게 없다면 그냥 가족 사진 가지고 와서 벽에 붙이는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활동지 좀 예쁜 거 뽑아서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가족 그래서 엄마가 쓰고 이렇게 벽에 쪼끔 게시할 수 있는 요런 걸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져오니까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사전에 카톡으로 받거나 뭐 메일로 받아서 그거를 출력을 미리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 인제 아이들 가져온 거 우리 교사가 우리 반에 교실의 장난감과 물건과 장소를 사진을 미리 출력을 해 놓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 있는 거 출력을 해 놓고 코팅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A4 용지 4 페이지 정도 4 쪽으로 프린트홈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실에 있는 물건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방은 어디에 놔둬야 되는지, 신발은 또 어디에 놔둬야 되는지 요거를 사진을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에 있는 사진들을 다 찍어서 그냥 프린트해서 요걸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거. '어디 있을까? 우리 어린이집, 우리 교실의 구성은 어디 있을까?' 요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모님과 인제 뭐 터널 통과하기, 공 던지기, 발로 차기 4 일차 정도 되면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요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요런 놀이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5 일차 정도 되면 인제 일과에 맞춰서 간식도 먹고 이제 쪼금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인제 5 일차 정도 되면 떨어지거나 혹은 저희는 3 일차부터 떨어집니다 하면 요거를 바꿔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6 일차면 그다음 주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울면서 등원하기도 할 거예요. 요때 되면 이제 정말 둘째 주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질 텐데요. 그때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 풍선으로 놀이하는 거 요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혹은 '아 우리는 클레이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한다면 클레이 하셔도 되고 연령에 따라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작성한 내용은 정말 모든 연령 아이들이 다 쉽게 놀 수 있고 선생님 따로 준비하죠. 적응 기간 동안에 선생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쪼끔 구비해 뒀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인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왜냐면 요 2 주차의 둘째 날이 되면 울면서 오기 때문에 오기 싫어해요, 어린이집을. 그래서 가정에서 쪼끔 장난감을 가지고 오라면 그것 때문이라도 오기 좀 흥미가 쪼끔 느껴지도록 어린이집을 오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라도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쪼끔 준비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쌀 티밥이나 그래서 애들 개별 그릇에 넣고 준비하고 이건 영화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유아도 생각보다 이거 좋아할 거거든요. 티밥이나 물건 담고 소리 내고 이런 거 유아도 좋아해요. 유아 같은 경우는 거의 만 3세 아이들이 신입이 많을 텐데 요것도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종이컵 혹은 뭐 저희 계란판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거 고 대량으로 많이 준비해서 쿠팡으로 많이 살 수 있어요. 색 종이컵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쌓고 무너뜨리고 이런 놀이도 높이 쌓아 보고 요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선생님이 쪼끔 더 노력을 한다면 높이 있는 과자 먹고 교실 가운데 과장 링 걸어 가지고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에 인제 링 고리 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살림에 사거나 어디에서 애들 그나마 엄마들이 처음 오는 엄마들이 과자 먹는 걸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쪼끔 더 친환경적인 과자를 쪼끔 사 가지고 여기 링을 걸고 아이들이 손이나 이렇게 높이 따먹을 수 있도록 요런 재미 요소들을 쪼끔 마련해 두는 게 어떨까. 이게 우리 원에 이제 2 주간의 적응 프로그램을 쪼끔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응 프로그램 하면 그냥 어린이집 오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을 갖추어져 있고 이 일과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꿔지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는 힘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재밌는 활동인데 선생님들은 다 경력자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 위주로 신학기를 조금 더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멋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한 거 준비해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샘플을 이제 적응 일지도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여기 적응 일지 그 샘플도 있는데요. 적응 일지 보면 우선은 영어 적응 일지 뭐 유아 적응 일지 뭐 두 개로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응 활동을 뭘 했는지, 뭐 오전 시간인지 오후 시간인지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데 우선 신입어나 적응 일지를 적는 이유가 있겠죠. 신입어나 적응 일지 적는 이유는 이 아이가 적응할 때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새로운 환경을 적응할 때 뭘 가장 힘들어했는지 이거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 아이들 시스템에도 마련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일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나타내는 양상은요, 정말 무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에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 몇 분 만에 울기 시작했는지, 얼마 만에 울음을 그쳤는지, 선생님이 이걸 해줬더니 울음을 그쳤는지, 혹은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싫어했는지, 요걸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적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무언가 새로운 거 만지고 새로운 곳에 가면 처음에 적응하는데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 정도 기다려주면 잘 하더라고요. 라고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관찰해 보고 내용이 빽빽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이 아이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어떤 것을 했는지, 1일차, 2일차, 얼마만큼 어떻게 울었는지, 요 정도 좀 자세히 적고, 어떻게 하니까 좀 달래졌는지, 또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선생님을 위해서 기록하고, 이 적응일지를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관찰일지 적을 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때도 이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뭘 적어야 한다. 라고 고민하신다면 이 아이에 관련된 내용, 정말 적응하는 이 아이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고 선생님 지원했던 거, 혹은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했던 거, 변화가 있었던 거 간략히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응일지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녹화본을 전달을 드리고요. 요거는 유튜브 그 공개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적응하는 선생님, 중간 입수 아이들도 있을 거고, 저는 모든 선생님들 지금 되게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부모님도 긴장이 많이 되고, 선생님도 긴장이 많이 되고, 아이도 긴장이 많이 되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한 사람 대상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아이일 거예요. 말도 못하고 혹은 불평불만도 못하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를 다녀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다니기는 싫고 왜 다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알아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아이가 가장 힘들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조금만 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이가 이 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응 기간 정말 대상 학부모님도 힘들고 또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가 힘든 거 다 똑같아요. 근데 그중에 아직까지 표현하고 내 의사를 잘 말하지도 못하고 또 싫다고 해서 다니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자기 의사도 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힘든 거를 개별적으로 조금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적응 기간을 하면서 아이들마다 기간은 좀 다르지만 정말 선생님의 향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그 뒤에는 한없는 사랑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정말 적응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주는 그 기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2주 만에 선생님한테 활짝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활짝 열어주면 선생님한테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언제쯤 우리가 교류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언제쯤 좀 신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기간을 아이마다 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신학기 적응 기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